자신을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방법사라 소개하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된 중진일보 베테랑 기자 임진희. 저는 방법사예요. 방법사? 바빠 죽겠는데 이상한 애 때문에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에 얼른 자리를 뜨려는데 저는 밀린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일이 많아서 이만. 저는 달라요. 단호하게 자신을 방법사라 소개하는 아이는 그 사람의 사진, 그 사람 사진, 한자, 이름, 한자,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그리고 물건만 그 사람의 있으면 물건만 그 사람을 있으면 저주해서 죽일 수 있다고 하죠. 저조차 믿기지 않을 말을 뻔뻔스럽게도 잘하는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상사의 정보를 장난삼아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직장 상사의 사진과 한자 이름이 적힌 종이를 앞에 두고 물건을 쥔 채 멍 때리는 방법사 소녀. 뭐 한 건지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방법이 끝납니다. 방법해드렸어요. 참, 이게 뭐죠? 어이없어 웃는 진이. 이런 걸 믿은 자기 자신을 비웃으며 자리를 뜹니다. 빨리 집에 가. 나 더 화나기 전에. 그리고 흉측한 모습으로 경찰들에게 발견된 직장 상사. 정말 소녀는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방법사였던 걸까요? 이제 그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친구 김시선. 곧 주식 상장을 앞두고 있는 거대 중견기업 포레스트를 취재하고 있는 중진일보 기자 임진희. 누군가에게 폭행을 심하게 당한 남자는 진희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손발은 의자에 다 묶여있고. 누군가를 심하게 폭행하고 그걸 변태처럼 쳐다보는 포레스트 진종현 회장에게서 뭔가 이상한 냄새를 느낀 진희는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포레스트는 최근 10년간 초고속으로 성장한 IT 기업이라서 현 정부도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포레스트는 쉽게 건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포레스트에 이상한 자회사가 하나 있다고 꼭 취재해야 한다는 진희. 포레스트 내에 이상한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자회사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데더라고요. 상사인 김주환 부장은 진희의 주장을 비아냥거리며 결국 추진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거의 저 사람 말만 믿고 기사를 내자고? 우리 그러지 말자 좀. 그런데 알고 보니 김주환 부장은 포레스트 진종현 회장의 오른팔 이한 상무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요거 좀 보죠. 괜찮다니까. 받으세요. 돈도 두둑히 받았고 다 좋은데 갑자기 진희에게 들은 그 자회사가 궁금해진 김주환 부장. 그리고 니네 자회사 중에 이상한 법인 하나 있다며. 그것도 뭐야? 집요한 추궁에 이한 상무는 조심스럽게 포레스트의 숨겨진 자회사에 대해 말해주는데 그게 약간 영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영적인 컨설팅은 뭐야? 그러니까 법인 대표가 무당이에요. 그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법인 대표가 무당이며 진종현 회장에게 영적인 컨설팅을 해준다는 게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었죠. 게다가 사건 현장에 직접 나타나 폭행당하는 사람을 마치 즐기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진종현의 취향은 사이코패스를 넘어서는 섬뜩함이 있죠. 왜 그 폭행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약간 뭐 또라이예요. 한편 포레스트 진종현 회장이 숨기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제보를 기다리던 진희는 닉네임 아카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어린 친구 하는 말이 진종현 회장이 귀신의 시인 악귀라고요. 인간들이 만든 법으로는 절대 그놈을 막을 수 없어요. 악귀? 진종현 회장은 인간의 탈을 쓴 귀신놈이고 자신 같은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방법사만이 없앨 수 있으니 이 영적 싸움에 도움을 주라는 거였죠.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린애의 얼척없는 말에 시간 낭비를 끝내고자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현실보다 더 진짜 같은 악몽을 꾼 진이. 그때 내부 고발자는 왜곡된 보도에 의해 완전히 낭떠러지로 내몰린 상태였는데 내 가족까지 다 죽일 거야.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을 벌리는 내부 고발자. 어떤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의지가 통제된 남자는 갑자기 후진하더니 낭떠러지로. 이런 상황을 만든 상사에게 화가 난 진이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사진, 한자 이름, 그리고 상사의 볼펜 뚜껑을 들고 방법사라 주장하는 소녀 소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방법을 시작하는 소진. 그 순간 오직 세상엔 소진만 존재하고 사진과 한자 이름이 흔들리더니 볼펜 뚜껑을 쥔 오른손의 흉터가 나뭇가지가 자라나듯 번집니다. 됐어요. 이걸 믿다니 참, 저나 임진희 기자나 생각이 참 없어요. 그런데 몸이 으스러지듯 구겨진 채 죽어버린 임진희 기자의 상사가 발견됩니다. 사지가 뒤틀려서 죽었겠죠.
그걸 원했던 거 아니었어요? 이제 임진이도 방법사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소진은 진종현 회장을 법이 아닌 영적인 힘, 방법으로 죽이기 위해 도와주라고 다시 한번 제안하죠. 내가 필요한 건 딱 3가지예요. 진종현 사진, 진종현 한자 이름, 그리고 진종현의 물건. 진이가 진종현 회장을 나타내는 3가지만 소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사람을 뒤에서 죽이는 악귀 진종현을 방법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정말 저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사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악기의 신 진종현 회장과 포레스트란 회사가 숨기는 비밀은 뭘까요? 끔찍하게 죽은 한 기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본 진종현 회장은 곧바로 자회사 대표를 찾습니다. 진경 대표 언제 귀국한다 그랬어? 때마침 한국에 들어온 포레스트 자회사 대표이자 영적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당 진경이 도착합니다. 주봉아, 어디 있다 이제 오늘? 아 죄송합니다. 어벙벙한 수아 주봉이는 오늘도 진경에게 혼이 나네요. 그렇게 까다로운 무당 진경은 마치 신을 영접하던 진종현 회장에겐 인사를 깎듯이 하는데, 며칠 평안하셨습니까? 죽은 기자의 사진을 본 진경은 보자마자 그게 무엇인지 알아챕니다. 방법 당했네. 그것도 보통 방법이 아니야. 아주 큰 신이 방법했어. 야, 사진만 봐도 방법사 수준을 대충 맞추는 무당 진경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강한 신이라도 이 정도 방법하려면 지 맘대로 못해요.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 방법사 소진은 진종현 회장이 악기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진종현 회장한테 내린 구슬한 게 바로 우리 엄마예요. 소진이 진종현 회장을 방법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0년 전 회사는 망해가고 이혼까지 하게 된 진종현. 엄마는 이게 다 뭔가 운이 막힌 거라 생각해 소원 성취 구슬하려고 진종현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엄마야 굿은 와 하는데? 영 내키지는 않지만 신통한 도사 앞에 무릎을 꿇은 진종현. 니 오늘 개 탔다. 네 오늘 개 탔다! 소진의 엄마인 무당 석희가 진종현 회장에게 구슬해줍니다. 깽가리,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흔들리는 대나무를 부여잡은 무당은 소진 방향에서 시작해 진종현 회장으로 끝나는 이상한 동작들을 합니다. 마치 뭔가를 옮기듯 말이죠.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무당 진경은 어느 날 병원 과장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아, 희한한 환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곧 죽을 것 같은 환자였죠. 귀신 들렸나? 뭔가 초기 온 진경은 그 환자의 굿을 해주기로 하는데, 진종현인데요?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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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마치 온 세상 기운을 통제하기 위해 굿을 하는 무당 진경은 칼을 높이 들어 올려 어떤 영적인 춤사위를 벌이는데, 그걸 슬며시 훔쳐보는 의사를 향해선 이런 잡것이 부정타게! 그렇게 굿을 맞힌 진경은 지친 몸을 기어이 일으켜 환자를 향해 절을 합니다. 마치 신을 만난 것처럼 울먹이며 절을 마친 무당 진경. 제가 지금까지 애쓰고 산 게 다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랬나 봅니다. 이렇게 큰 신을 모시게 될 줄이야. 그 환자가 바로 얼마 전 소진의 엄마에게 굿을 받은 진종현인데, 이 사람이 신이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진종현을 신으로 모시는 무당 진경은 폭력배들과 함께 소진의 엄마를 죽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소진이 봤으니 복수를 해야겠죠? 이후 10년이 지나 강한 기운으로 사업을 이끈 진종현은 거대 기업 포레스트 회장이 되고, 그를 보좌 하는 진경은 자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갑자기 방법사가 등장했다니. 구슬해봐야죠. 굿을래요? 진경은 죽은 기자를 두고 어떤 방법사에게 당한 것인지 굿으로 알아내려고 하는데, 멍 때리는 수봉이는 또 혼이 납니다. 정신 차려. 연신 몸을 흔들며 방법사의 기운을 읽어내는 진경. 잡귀신들이 굿을 방해하자 다시 굿을 이어가는 진경. 그때 엄청난 기운이 진경을 가로막는데, 붕 하고 날아가 버리고 재빨리 정신을 차린 무당 진경은 신들린 듯 말을 내뱉습니다. 얼굴, 한자 이름, 물건 가지고 살을 내리는 놈이야. 이제 어떻게 방법하는지까지 알아낸 진경은 포레스트 진종현 회장과 함께 반격을 준비하는 그때, 언닌 진짜 그런 방법으로 정의가 구현된다 생각해요?
방법하는 걸 봤으면서도 여전히 진이는 망설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언니가 직접 나한테 부탁해줘요. 진종현 방법해달라고. 그 사이 진경은 방법사가 방법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회장님 손에 닿던 거, 몸에 지녔던 거, 뭐 하나라도 놈의 손에 들어가면 안 돼요. 모든 물건을 없애버리는 거죠. 오른팔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한 상무는 직원들에게 지시해 회장의 모든 물건을 완벽하게 보관합니다. 단 하나의 물건만으로도 방법을 할 수 있기에 회장의 속옷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한. 매일 갈아입으실 속옷이랑 옷은요, 제가 새 걸로 직접 가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입으셨던 옷들은요, 저쪽 방에다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회사 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동시에 포레스트 자회사 대표 진경과 유일한 제자이자 직원 주봉이는 이 방법사의 신이 어디서 온 것인지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사님, 이 물건을 가지고 저주를 낸다면 부두교 쪽이 아닐까요? 부두 인형은 영화에서 만든 이미지네요. 진경이 대표인 포레스트 자회사로 가는 길은 다양한 동물들과 수많은 서적과 물건들을 지나야 하는데요. 여긴 회사 느낌이라기보단 박물관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멍한 표정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주봉이를 혼내던 진경은 순간 넌 일본 귀신이 한국으로 넘어온 사례부터 찾아봐. 그때 이곳에 방문한 오른팔 이한 상무는 불안해하는 진종현 회장을 위해 부탁을 하는데 부적 같은 거라도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아는 전 세계 전문가들한테 부탁해놨으니까 회장님한테는 좀만 주의하라고 하세요. 한편 상사인 김주환 부장이 죽고 나서 당분간 부장 대행을 맡게 된 진이. 오늘부터 우리 사회부는 임진희 기자 체제로 갈 테니까 다들 그렇게 알아요. 진이의 남편이자 강력팀 형사 성주는 참혹하게 죽은 김주환의 볼펜 뚜껑을 다른 곳도 아닌 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 현장에 있어야 할 증거가 뜬금없이 집에 있다는 사실에 아내와의 관련성을 추적하기 위해 임신한 아내를 둔 후배 형사에게 은밀하게 볼펜 뚜껑 조사를 맡기게 되는데 진수야, 네가 단독으로 좀 움직여줘야겠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형사들은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진종현 회장 일행은 이 물건으로 방법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뚜껑의 소유자가 방법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선배님, 야, 이거 뚜껑 어디서 났어? 제가 지금 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만년필 뚜껑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잘 됐네. 회장님한테 빨리 연락하고 컨펌 받아. 이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만년필 뚜껑을 소지한 사람은 이 일과 관련이 없는 평범한 형사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한 소진은 진이에게 진종현 회장을 방법해야 한다며 독촉하지만 언니 빨리 진종현 방법해야 돼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부장이 끔찍하게 죽은 것을 본 상태라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그 사이 평범한 상인들로 위장한 진종현의 행동대원들이 몸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아저씨, 이런 거 어디서 구해요? 샷다 내리라! 볼펜 뚜껑을 소지한 강력팀 형사 진수는 포레스트 설립 초기 직원에게서 회사에 관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포레스트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크게 다른 점이 없지만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주의 숲만 빼면요. 저주의 숲이요? 해시태그 저주의 숲. 사람들은 포레스트 앱에 저주의 숲이란 해시태그로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사연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저주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앱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태그놀이가 퍼지면서 그렇게 수많은 저주를 내리는 게시물들이 하나의 온라인 숲을 만든 게 바로 해시태그 저주의 숲이 된 거죠. 그런데 진종현 회장은 이 해시태그 저주의 숲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주식 상장을 통해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의 욕망이 보이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아무튼 형사는 제보를 잘 받고 기다리는 임신한 아내를 빨리 보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진종현 회장의 웃음만큼 깊게 상처가 난 형사는 싸늘하게 죽은 채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진이는 그제서야 결심합니다. 진종현, 그 새끼 방법하자. 진종현을 죽여야 해. 하지만 진종현을 방법하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소진의 방법 조건을 알아챈 상태라 진종현의 물건을 구하기 힘든 상태였죠. 아마도 진종현을 영적으로 돕고 있는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무당 같은.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 엄청난 저주의 힘을 가진 소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누가미가 아닐까라는 거야.
개귀신이라고 하니까 만만하게 느껴질 텐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악랄한 귀신이고요. 무당 진경은 조사를 통해 아마도 소진이 견신, 인우감이라 추측합니다. 개를 악의적으로 굶겨 죽인 인간에 의해 강한 원한을 지닌 채 탄생한 인우감이. 보통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당 진경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스쿠모 가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한 부적으로는 상대가 안 될 것 같고 스쿠모 가미를 써야 된다고 하네요. 스쿠모 가미, 일본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신앙으로 시간이 지나 오래된 물건에 신이나 정령이 깃든 것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스쿠모 가미는 부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신이 물건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진경은 진종현 회장을 지키기 위해 이 스쿠모 가미를 가져와 엄청난 방어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아주 조금 비쌉니다. 근데 그 일본 놈이 내가 급하다고 하니까 가격을 8천만 엔을 부르더라고요. 무려 8억 5천만 원짜리 북. 아니죠. 신이 깃든 물건이니까 뭐 그렇게 비쌀 수 있겠죠. 물건에 깃든 신과 상대를 저주하는 방법을 행하는 신이 깃든 소진의 대결. 신과 신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죠.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친하게 지낸 사람이 또 죽자 눈에 뵈는 게 없어진 진이는 돈까지 써가며 진종현 회장의 운전기사를 통해 라이터를 빼돌리는데 성공하고 곧바로 라이터를 소진에게 전달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이들을 무참히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저주의 숲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만들어낸 진종현 회장은 이렇게 소진에게 방법당하고 마는 걸까요? 내 물건을 잊어버린 것 같아. 진종현 회장 일당도 그리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최고의 무당 중 한 명인 진경이 있죠. 급하게 회장이 회사로 오는 동안 방안을 거대한 방패처럼 만들어가는 진경. 그때 진종현 회장을 방법하기 시작한 소진. 드디어 신과 신의 대결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놈이야. 재빨리 방법하기 위해 더 강하게 진종현 라이터를 쥐는 소진.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방법 될 것 같은데 진경은 스쿠마가미 북을 치기 시작하고 방법을 하는 자와 방법을 막아야 하는 자. 베테랑 무당 진경의 스쿠모 가미가 내뿜는 신의 소리와 오랜 복수를 해내고야 말겠다는 이누가미 신이 깃든 소진이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과연 소진은 진종현 회장을 방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종현 회장이 포레스트란 회사를 통해 하려고 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잠깐 여기서 궁금해지네요. 거리가 먼 상대를 방법할 때 소진은 사진, 한자, 이름, 물건까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진종현 회장은 그저 생각만으로도 상대에게 살을 날릴 수 있었던 걸까요? 기운? 무슨 기운이요? 회장님은 한 번이라도 직접 본 사람한텐 생각만으로도 살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진경이 미치도록 북을 칠 때마다 조금씩 눈에 피가 흐르는데요. 언니, 뭔가 잘못했어요. 그때 오늘 소개한 작품은 TVN에서 방영한 방법입니다. 사진, 한자 이름, 상대의 소지품만으로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소녀와 정의감 넘치는 사이부 기자가 거대 악과 싸우게 되는 오컬트 장르의 작품인데요. 올해를 제가 돌아보니 좋은 해외 작품은 친구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정작 국내 작품을 너무 소개하지 못했더라고요. 어떤 작품을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좋을까 살펴보니 저에게 인상적으로 남겨진 드라마 방법을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해외에는 엑소시스트의 계열을 타고 이어지는 제임스 완 감독의 컨저링 유니버스가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그에 못지않은 문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무속신앙, 무당, 정말 매력적인 소재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시작점이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엔 수많은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달라도 한국만의 문화를 녹여낸 오컬트 장르에 대한 시도만큼은 분명 관심 있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방법을 지금 바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내용을 더 많이 한 상태에서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감독님과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극비 정보들을 들으신 후에 작품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과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백소진이 방법을 하는 연출 장면을 보면 외부 공간이 약간 흑백으로 변하면서 뭔가 자기 혼자만의 세상에 빠진 듯한 느낌을 주고 사진하고 한자 이름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게 막 심하게 흔들려. 마치 그 영혼이 막 흔들리는 느낌처럼 흔들리다가 그 다음으로 이어진 게 오른손에 새겨진 그 흉터가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듯이 막 번지거든요. 이거는 아예 그냥 감독님이 만들어내신 연출. 그렇죠. 그 묘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근데 그 시발점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대본에서 대사 중에서도 소진이가 이제 임진이와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방법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와 저만이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고 이제 묘사를 할 때에는 이 둘만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처럼 좀 묘사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영화보다는 이제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집중해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시각적인 것들이 더 분명하잖아요. 청각적인 거는 드라마 볼 땐 저희가 좀 이렇게 놓치고 가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에서 뚜렷하게 하나씩을 명시를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스티그마타도 이제 그런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스티그마타가 이제 소진의 손등에 있는 네. 그 이제 상처인데 네네. 성은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공포 영화에도 스티그마타 뭐 이런 맞아요. 제목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이 친구만의 어떤 상징이죠. 이제 그 상징도 대본에는 원래 이제 그냥 스티그마타가 얘는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를 제가 이제 방법을 할 때는 좀 더 확장이 된다거나 이제 약간 나뭇가지처럼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약간 갈라지는 그런 느낌들을 줘서 방법을 할 때는 시각적으로 확실히 이런 차이가 있어요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방법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도 되게 궁금해요. 대본에 이제 방법을 당했을 때 이제 몸이 오그라든다. 네. 이제 방법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거 약간 은어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인터넷 용어 같은 거에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상원님 저도 그걸 여쭤봤어요. 방법 단어에 대한 것도 한참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DC인가 어디서 그 손발이 오그라든다 뭐 이런 단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쓰실 때 방법을 당하면 그러니까 소진이가 방법을 할 때에는 몸이 구겨진다라는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겨지는 거를 어떻게 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작가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고 구체관절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서 이렇게 구기고 이렇게도 구겨보고 실제로 인형을 사서 구겨보시고 몇 개를 그걸 부셨는지 모르겠어요. 작가님이 이제 아무래도 그 전에 좀비 영화를 하셨을 때 부산행 하셨을 때 안무를 하셨던 팀들이 있어요. 정말 구겨지는 거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본 브레이킹 댄서라고 해서 실제로 그 전영 안무가님이라고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영. 안무가님 성함이 전영 안무가님이시고 지금도 영화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뭐 좀비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그 몸을 이용할 수 있는 액팅을 이제 안무가님이 짜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소개를 저희가 받아서 몸이 구겨졌을 때 어떻게 몸이 구겨지는 그 과정이 얼마만큼 잔인한가. 저희가 생각보다 CG가 많지 않아요. 부장님이 이게 구겨지잖아요. 그게 CG가 별로 안 쓰인 거란 말씀이시죠? 네, 생각보다 저희도 그거를 구현할 때 사실 그 배우분도 굉장히 좀 유연하신 유연하게 안 보이시는데 유연하신가 봐요. 네, 유연하신 배우분이 또 이제 해주셔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고 편집해서 그게 티가 안 나는 범위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 물론 저희가 이제 더미파를 붙이고 한 경우도 있고 CG로 좀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몸이 구겨지는 장면을 저희가 100%라고 봤었을 때 CG가 없이 배우분과 안무팀이 대역으로 한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땐 7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 초반에 제가 기억나는 게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뭐 어깨를 이렇게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들 대다수가 다 실제로 이제 거의 돌렸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촬영한 후에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 몸이. 배우분은 굉장히 되게 또 어려운 장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직부감으로 찍었을 때 허리가 180도로 꺾여지는 장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브레이킹 댄서분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신 거예요? 저희도 그걸 찍고 보면서 눈을 약간 의심하면서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거 보면 약간 진짜 그 방법 당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방법 당하는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시청자들이 이런 느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상한 희열감도 느껴지고 근데 연상호 작가님과 저희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거는 어떤 몸이 있어야 되는 위치가 아닌데 그게 있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른 데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술도 약간 그런 거. 네, 그랬을 때 굉장히 그 공포심이 극대화된다라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묘사들을 저희가 할 때에도 여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신기하면서도 무섭게 느껴지는 게 이제
대표였던 거예요. 소진만 또 색이 소진의 색을 제가 이제 그 레드로 정해서 그 색깔이 좀 도드라지고 나머지를 좀 이제 흑백 계열로 가게 되면 이 친구가 뭔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잘 보이겠지. 주요 인물마다 좀 색깔을 그래도 저희가 이제 미술 감독님이나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그 임진이는 약간 청색 계열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청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욕망이 있는 친구다라고 했던 게 있었고, 이제 조민수 배우님 같은 경우 진경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녹색을 좀 생각을 했어요. 왜 녹색인가요? 그게, 매칭이 안 되는데. 그게 소진의 레드와 이제 그 진경의 어떤 녹색이 약간 대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저희 무속적인 부분들의 자문을 구했을 때에도 무속인 분들이 그 녹색이 약간 신묘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료조사하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정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예술스럽다 해야 되나? 뭔가 특이했던 장면이 내부 고발자가 죽는 장면인데 내부 고발자가 이제 그 자동차에서 뭔가 아마도 진종현 회장에게 방법당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 순간 이렇게 창문에 비춰진 햇빛이 뇌에서 입 밖으로 나가는 마치 혼이 막 뭔가 빠져나가서 집에 드는 듯한 연출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우연입니다. 아, 우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 너무 감사한 게 그게 이제 NG 장면이었어요. 네네. 찍었을 때는 사실 그 해가 그렇잖아요. 저희 촬영하시면 인물에 너무 다이렉트하게 딱 닿으면 그거는 이제 표정을 못 보니까 NG잖아요. 정말 그거 찍다 혼나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차를 레카신이니까 그걸 해를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고 이제 쭉 한번 가봤는데 그 순간 딱 된 거예요. 근데 이제 NG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는데 문득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그렇게 보이는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 뭔가 추상적인 느낌.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거 신이 주신 선물인가? 그래서 이거 그냥 그렇게 해서 넣어보면 어떨까?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더라도 몇몇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재밌겠다라고 했던 거였었어요. 아, 진짜로요? 그 야밤에 습격을 당하고 죽는 순간이 장면이거든요. 그때 그 문틈으로 이제 소진이 석희가 자기 엄마가 죽는 것을 보고 곧이어서 벽에 걸린 그림을 봐요. 그 그림은 이누가미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12지신 중에서 그 견신이죠. 12지신 중에서도 이제 개신이 이제 그림 붙어 있었던 건데 진종현과 소진은 같은 어떻게 보면 귀신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견신 이누가미 견신인데 소진 자체도 본인이 지금 내가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게 견신이다라는 것까지 인지를 못해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자기 근원까지는. 그런데 그 문틈 사이로 보였던 묘하게 이상한 그 앞에 있는 악기의 느낌과 사실 이 집에서는 항상 그 그림이 걸려 있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진이는 그 순간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대상, 정확히 얼굴을 알 수 없는 저 남자가 그 악기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가 항상 봤던 것들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복선 같은 거였었어요. 제가 생각해.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포레스트라는 회사가 사실은 뭐 관심이 크게 없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포레스트의 어떤 숨겨진 자회사, 그리고 포레스트라는 어플, 그리고 저주의 숲, 그리고 실제로 진종현 회장 집에 있는 그 나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을 할 때 있어서 두 사람, 진종현 회장과 백소진의 그 손등에 새겨진 것마저도 약간 나무처럼 느껴지면서 뭐 이런 게 다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아예 기획이 되신 건가요? 그죠. 그 포레스트라는 그 단어에서 시작을 해서 이미지적으로 그거를 스티그마타가 있다고 해서 스티그마타는 어떤 이미지로 할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을 때에도 그럼 나뭇가지처럼 하는 게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죠. 진종현 집에 있었던 나무를 제일 좀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저한테는 신물이면서도 왜냐면 그거는 없는 걸 저기 디자인한 거거든요. 아, 만드신 거예요? 아예 그런 그러니까 원래 대본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종현의 어떤 방에 그런 사진들이 붙어 있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었는데 그럼 느낌상 우리가 봤을 때 마치 그 형사방처럼 사진들이 이렇게 벽에 붙어 그런 거 생각할 수 그런 있는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묘사가. 근데 어쨌든 포레스트라는 그 단어에서 시작이 됐으니 나무를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나뭇가지들. 그래서 그 집을 로케이션에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너무 많은 다른 미술은 다 필요 없다. 여기는 이 나무 하나만 집중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다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어가지고요. 하나하나 미술팀이 만들어서 가지를 꼬고 그 안에 다 사진을 붙이고 근데 그게 그 크기가 다 들어갈 수 없으니 몇 개 절단을 해가지고 그 안에 조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들인 소품이었던 거예요. 공들인 거 치고는 장면이 정말 살짝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짧아,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그것만 나오기 아까워서 12부에 다시 한 거예요. 그날 촬영하다가 이게 정말 끝인가요? 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키스탭들하고 이거를 마지막에 하면 또 마지막 공간이 살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진종현은
과연 사람이냐 악귀냐 네, 이 맞아요. 질문을 사실은 어. 저희가 이제 그 역할을 하셨던 성동일 배우님과 네. 굉장히 많이 전 나눴고 네. 이제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네. 매 씬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그쵸. 사람 같고 맞아요. 어쩔 때는 악귀 같고 이거를 배우분이 계속 저도 어쨌든 제가 제일 잘하니까 네. 지금은 귀신이니? 지금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또 계산을 잘해야지 네. 그거에 따라 연기의 결이 달라지니까 네, 맞아요. 그거를 같이 배우분하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것도 있고 현장에서 좀 바뀌기도 하고 네. 이때는 귀신이 더 난 것 같은데요. 이때는 원래의 진정현 원래 착했다가 억울한 걸 이제 못 참고 분출하는 어떤 그런 분노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람 이 둘 사이를 계속 저희가 계산하면서 찍었어요. 실제로 네. 드라마에서 헷갈리는 것이 매력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계속 있었는데 특히 아마 힘드셨던 장면이 아마 거기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개를 던지는 장면이 네. 그 장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 진종현인데 그 순간 개를 보고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악기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영화 이 드라마의 약간 이중성으로 계속 이 캐릭터가 녹여진 것 같네요. 그래서 계속 진짜 많이 여쭤보셨겠네요. 네, 그 씬 찍을 때도 많이 얘기해요. 대화할 때도 어떻게 그 장면을 묘사를 할 것인가도 그렇고 강아지를 던지는 그런 행위들. 저는 사실 제가 애견인이라서 저는 너무 그 글 볼 때보다 사실 너무 괴로웠거든요. 저도 그거 볼 때 약간 이거 괜찮으셨을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장면 찍는 거. 근데 사실 저희 강아지를 던지진 않고 당연히 인형을 이렇게 했죠. 근데 인형입니다, 인형. 근데도 그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되게 리얼하게 또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 진정현의 캐릭터가 더 악해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럼 실제 이 드라마에 나온 물건들 중에 혹시 진짜 신물이 있는 것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신물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드라마 내 실제로 이제 무속인들이 진짜 실제로 가지고 계신 네. 신물들 중에 일부가 드라마에 네, 그럼요. 혹시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죠. 그 제일 많이 나온 데는 아무래도 그 석희의 집 안에서 있었던 신물들과 진정현의 이제 회장실에 있었던 신물들이 실제 신물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굿이라고 한다면 3번 정도가 네,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언론사 직원 김주환으로부터 단서를 얻으렸던 굿이랑 그리고 진종현을 보호하려고 했던 굿 그리고 진종현 회장 안에 있는 이누가미 신을 그 이제 모시게 되는 병원에 사는 굿 이게 크게 거의 한 3개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뭐 북을 치고 하는 그런 진종현을 어떤 누군가한테 구하기 위한 그런 무슨 대결을 하는 어떤 음악적인 액팅적인 그런 부분이라면 앞뒤 다른 그 두 번의 굿은 실제 굿의 형태를 많이 저희가 차용을 한 건데 이것들도 기존에 못 봤던 굿의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예를 들면 영안실에서 하는 굿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 굿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데 그 저승사자 굿, 사자굿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무속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좀 차용해서 하자. 그래서 저승사자 굿은 어떨 때 보통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자굿도 어쨌든 그거죠. 망자를 이제 보내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지. 원래 굿이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기복적인 굿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지금 저희 방법처럼 누군가 살을 날리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굿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좋은 굿과 나쁜 굿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나쁜 굿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굿도 사실 되게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쵸, 준비하고 많은데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막 그렇게 막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경우는 별로 사실 없고 그리고 사연이 있는 사람, 귀신이 있는 분들은 이제 잘 보내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진경이 하는 사자굿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망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저승사자가 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를 나도 저승사자의 옷을 입고 데려가지 마. 내가 얘한테 얻어갈 게 있어. 너 빨리 가. 내가 아직 못 보내 라고 해서 얘도 같이 검은색의 저승사자 옷을 입고 그 굿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경이 갑자기 굿을 하다가 어떤 벽을 보더니 돌려서 보더니 내 이놈 그러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데리고 가지 마. 그렇죠. 네, 전사한테 데리고 가지 말고 기다려봐. 뭐 이런 거네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배우분하고도 얘기할 때 지금 딱 말씀하셨던 것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늘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 또 다른 어떤 귀신을 진경이 막아서고 내 정보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목적을 가지고 연기해 주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너무 또 연기를 소름 돋게 주셔가지고 배우분들이 저희 배우분들은 정말 저는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절 같은 곳에 들어가니까 문을 쫙 열었는데 그 안에 검은색 천으로 다 뒤덮여 있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그 박물관 신이 깃든 물건이 생겨 있는 박물관 딱 보는 순간 저 무슨 얘기냐면 저 물건 하나 하나에 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떤 설정이 좀 궁금해.
그 굉장히 지금 말씀하셨던 게 너무 전 좋은 게 실제 이제 연상호 작가님이 글을 쓰셨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거 기획할 때도 그렇고 이런 유니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상호 감독님도 이런 세계관들을 다양한 어떤 이제 뭐 영화든 드라마든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 그 스쿠모감이라는 이 일본의 북을 신이 깃든 북이죠. 이 북을 구하러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이제 진경이 원래 알고 있었던 교수를 약간 통해서 특파원 같은 사람들이죠. 일본. 일본에 있는 그 교수가 이제 일본 교수죠. 이제 일본 교수가 원래 일본에는 또 그런 신물들 거기도 이제 신을 많이 모시잖아요. 일본도. 거기도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절이 신묘한 절이 있고 그 절에는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이 있는 게 모아져 있는 게 있다라는 허상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짠 거고 거기 검은 천으로 다 이렇게 메꿔놨지만 희끗희끗 뭐가 보이고 뭐가 보이잖아요. 그 뭐가 보이는데 뭔지는 저희도 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재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북을 선택한 이유는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북은 원래 대본에서 써져 있었어요. 북은 원래 대본에 써져 있었고 그 북을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미술 감독님은 진짜 그 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 촬영 중간에 프리 때 혼자 일본에 갔다 오셨어요. 진짜요? 네, 일본에 가서 그 일본 북이 어쨌든 다르잖아요. 한국 북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서 그 크기 실제로 제가 원하는 사이즈와 원하는 그 높이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근데 그게 너무 허상이면 안 되니 비슷한 이제 북이 일본에 있는 거를 서칭을 하기 위해서 가서 보시고 본인이 그 크기를 맞게 다 디자인을 새로 하신 거예요. 아니 있는 북이 아니라 아니 근데 그 일본에서 사진을 찍어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직접 일본에 가서 하셨죠. 그때 한일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그때 한일 관계도 좋지 않았던 그 시기에 아주 몰래 가셔서 정말 열심히 서칭하셔가지고 이제 오셔서 그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제가 원하는 그 크기나 그런 걸로 북을 또 하나만 제작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쵸. 어떻게 찢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개를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구할 수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그걸 작업해 주셨던 거고 그 북 때문에 또 음악적인 부분들이 이제 대결 구도가 생길 수 있는 게 그 저희 드라마에서 이제 4부가 그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된 거. 이제 소진과 지하철 씬을 앞두고 있을 때 음악을 하는 인디 밴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지난달의 어떤 느낌을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봤을 때 아마 이분은 원래 음악에 관련된 어떤 꿈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도 약간 서브텍스트로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니, 그래서 되게 진경이란 인물이 이런 소소하고 디테일한 설정들이 이 인물의 그 층을 만들어내면서 되게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여지를 줬던 것 같고 보통 오컬트에서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한 다음에 그거를 떼어내서 스피노프로 계속 만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제임스 완 감독이 지금 현재 컨저링에서 나와 있는 컨저링에 들어가 있는 여러 요소들을 에나벨이라는 거 이렇게 떼어내서 스피노프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난 우리나라도 저런 매력 서양은 마치 기계를 가져와서 막 녹음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약간 서양의 어떤 신앙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신앙은 토속 신앙, 이 무속 신앙이 있잖아요. 이 무속 신앙이 결합된 어떻게 보면 마치면 신이 깃든 물건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나의 어떤 유니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에 있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컨저링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서양의 컨저링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방법 영화로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간략하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방법 드라마를 제가 촬영하고 있는 중에 방법 영화 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초고 시나리오도 연상호 감독님도 글 굉장히 빨리 쓰시거든요. 초고 시나리오를 저희가 이제 촬영 거의 마무리쯤에 받아서 봤어요. 봤는데 너무 또 흥미로운 이야기였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드라마와 연계될 수 있는 그 캐릭터들이 또 이어가는 캐릭터들이 있어서 연출로서 제가 영화까지 방법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다 연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드라마 한 편과 영화 한 편까지 내가 정말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번 주에 크랭크업을 했어요. 사실은 이 짧은 기간에 어쨌든 엄혹한 시절에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크랭크업을 했고 이제 간단한 추가 촬영이 이제 이번 주에 한두 회차 남은 게 있는데 이야기적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저희가
그 녹색 창에 쳐보시면 간단한 줄거리가 네, 나오는 더 얘기하면 안 되죠. 정도가 네, 있기 더 얘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도만 아시고 그 어쨌든 드라마에서 매력적이었던 그 저희- 세계관이 예, 네. 그 세계관에서 파생된 네. 이야기와 그 사랑스러웠던 인물들 몇몇이 이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들을수록 이제 더 궁금하다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자 그리고 드라마를 안 보셔도 재밌게 볼 수 있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제 책이 나왔어요. 모두의 하루는 영화를 닮아 있다. 제 인생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아요. 제 인생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뭐 이때까지 영화에 수년 동안 이것저것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 책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글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넷플릭스 좋아하는 우리 영화 친구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으니까 넷플릭스의 기억, 아이패드보다 포스터에 매수당했다 뭐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별점을 싫어하는 이유, 마치 영화 수다를 떨듯이 이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책이 오늘의 시선, 하드보일드 무비랜드라는 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는데요. 사주신 분들, 그리고 S24나 알라딘 등의 후기를 남겨주신 우리 모두 영화 친구들 분께 너무 감사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다음 영화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